네, 2021년 5월 22일 이정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에 따라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많은 매체가 분석하겠지만 저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이 쌓여서 집단 지성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목은 왜 미국은 한국군에게 먼저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제의했는가 입니다. 부제는 왼쪽 깜빡이 켜놓고 오른쪽으로 질주하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공동성명 내용 중에 주요한 것만 발췌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동성명 나온 거를 읽다가 하도 길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긴 공동성명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리고 너무 구체적이라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합의해 줬어? 이 양반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닌데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 자세한 거는 좀 지나면 알려지겠지만 우선 미사일 지침 해제가 알렸을 때만 해도 와 했었는데 문 대통령이 원래 자기 자리에서 상당히 멀리 반대편으로 가지 않았냐. 왼쪽 깜빡이 켜놓고 오른쪽으로 질주했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인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우선은요 동맹에 대한 부분입니다. 쭉 여기 쓰인 대로 보면은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추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철통 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미국 대통령은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연방 전체를 관리하는 건데 연방 전체의 경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방 전체를 통할 수 있는 룰인 연방법 집행 치안 문제하고 그래서 국토안보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 영토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국방이 중요한 통수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미국군이 장기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 동맹의 재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독일과 일본 2차 대전에서 미국이 항복한 두 나라와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같이 참전을 해서 싸웠던 지역, 동맹을 맺은 지역 국가들과 공약을 어떤 동맹을 재확인하는 게 미국의 안보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명에서 눈에 띄는 거는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양국은 공유하고 있다. 네. 민주적 규범. 참 이거 주목하십시오. 민주적 규범. 민주주의. 민주적 체제를 공유하게 되면 싸우지 않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동맹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국제정치의 하나의 이론이잖아요. 이 규범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면 갈등으로 가지만 같은 체제가 같은 민주주의면 서로 친해질 수 있다. 그게 쌓여야 동맹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미국은 민주체제, 공화체제를 전파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 사회일수록 인권과 법치가 중시되거든요. 인치를 하게 되는 사회는 독재로 가니까 미국이 배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걸 강조한 게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한미 방위 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미국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결국은 기존의 한미 방위 조약을 확인한 거고요. 미국은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 억제를 제공한 공약을 확인하였다. 확장 억제란 건 뭔가 하면요. 한국은 비핵화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한국은 핵무기를 안 갖는 대신에 미국이 다른 나라가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게 확장 억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필요하면은 핵 능력을 제공해 주겠다는 걸 재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띄입니다. 파란색으로 했는데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 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이 부분입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역정을 두는 상황인데 하긴 해주는데 조건부로 해준다는 겁니다. 이 조건이 안 되면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문 대통령이 언제 갖고 오겠다 계속 떠들고 있는데 한국이 스스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을 가질 때까지는 미국이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 조건은 계속 바뀔 테니까. 물론 우리 능력을 갖추면 또 그때 안보 상황이 변해서 조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죠. 결국은 동맹의 핵심은 전작권인데 미국이 안 주겠다고 표현한 거죠. 근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이란 주어를 썼으니까 동의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자기의 중요한 공약을 지금 어겼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꼭 봐야 될 게, 정상회담 직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물었죠. 백신 관련 한국인에게 좋은 소식이 없느냐라고 했더니 바이든은 한국군 55만 명의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에 주한미군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55만 명의 육해공군이 있다. 미군과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55만 명의 한국 군인들에게 완전한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전 좋고 나쁘를 떠나서 이게 현실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예산으로 30세가 넘은 군인 군무원들 중에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11만 명한테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무 복무하고 있는 30세 이하의 병사들한테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전체 한국군 전원한테 백신을 놓겠다고 했을까요?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걸 미국이 왜 하겠다고 했을까요? 또 문재인 정권은 이걸 왜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까? 전 여기에 한미 관계에 모든 게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사태가 극도로 악화되면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할 수 있죠. 남북이 전쟁할 수 있죠. 그때 중국은 핵무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핵이 있고요. 북한도 핵무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핵이 있습니다. 핵은 미국이 막아준다고 보면.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코로나가 창궐한 상태에서 싸우는데 미국군하고 한국군은 다 백신을 맞았다면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제가 계속 이 방송에서 백신이 있고 없고가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군하고 미군이 다 백신 맞고 북한 들어가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딱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자기네 군대 한 100만 군대하고 플러스 한국군이라고 하는, 미군보다는 능력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군대입니다. 그 부대를 딱 쥐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뭐 무기나 식량은 한국이 스스로 준비하겠지만 준비하지 못하는 백신은 미국이 제공해서 fight tonight, 오늘 밤 싸우자, 임전무태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전작권 전환은 요원해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한미 안보에, 또 한국 안보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나오는 게 세계적 비양성과 원자력 안전, 핵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 이게 뭐냐? 한국이 핵무기는 갖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강입니다. 이걸 때려 죽이고 있는 게 누구다? 문재인 정권이다. 근데 이게 때려 죽여지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원자력 연구원도 있고 원자력 과가 있는 대학이 몇 개가 있고 저 같은 기자도 있는데, 또 그걸로 먹고 사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수탄 기업이 있는데 죽냔 말이에요. 안 죽거든요. 그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자꾸 이걸 때려잡으면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고 싶은 나라한테 제공하게 되죠. 그게 핵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핵 확산이 되게 되면 미국이 그걸 제재합니다. 그게 바로 핵 테러와 비슷한 거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한국에서 자꾸 원자력 못하게 하게 되면 원자력 기술자들이 UAE로 가서 취업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슬람으로 흘러가서 IS가 핵 기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원자력 잘 알아보고 있으면 다 기술자들이,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뛰는데 나가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문 대통령이 뭐 알고 하는지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했다. 발표했죠. 어제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양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제가 몇 차례 얘기했죠. 한미 간에 합의되고 세계적으로 합의된 거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나간다. 한반도 비핵화가 세계가 요구하고 남북 간이 합의한 건데 북한이 어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핵을 다루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도 비핵화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관련 사항을 이행한다. 국제사회, 대한민국도 유엔의 회원국이니까 유엔에서 결의한 대북 제리안을 이행하라 이거예요. 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는 데 동의했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은 즉각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참 미묘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명분으로 걸어서 북한에 막 지원하겠다고 이인영 장관 이런 사람이 계속 떠들어왔지 않습니까? 인도적인 지원. 네. 그건 미국 동의했습니다. 근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을 깐 겁니다. 북한의 인권이 개선된다면 지원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니죠. 북한 인권을 개선해 한미 대통령이 협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 동의 위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자. 이건 뭐예요? 그들한테 지원해주면 그들이 우리한테 붙어가지고 반 김정은 운동을 하라는 뜻이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해 줬습니다. 이거를 김 여정이가 딱 보고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삶은 소대가리라 그럴까요? 앙천대소라 그럴까요? 떼떼라 그럴까요? 문 대통령 미국 가셔가지고 제가 원하고 보수파가 원하는 대로 가주셨습니다. 감사하지만, 매우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당신이 지켜온 4년 동안의 친북 노선을 이렇게 헌시작자로 버리면 한국 내에 있는 586 친북 세력하고 북한으로부터는 항의가 들어오고 위협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고맙습니다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북한 미사일은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가져서 그걸로 대처하라는 거고, 북한 인권 문제를 문 대통령이 협력해 주고 대신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하라 그랬어요. 미국은. 명분은 얻었죠. 근데 계속 인권 문제로 고리를 잡을 것이니까 북한 주민들 인권을 키워줘서 반 김정은 세력을 만드는 쪽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공동성명은 한미일 삼국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 한미일 협력. 그러니까 더 이상 일본하고 다투지 말라가 된 거죠. 그걸 문 대통령이 동의한 겁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재작년까지는 반일로 가다가 작년부터는 깨갱이란 표현은 정곡일 정도로 변했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했던 위안부 합의는 뭐 버린다 어쩐다 그랬더니 그건 유지한다고 선언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이 문 대통령이 못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신남방 정책은 제가 한번 샅샅이 연구해 봤더니 이건 경제 정책이고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또는 Initiative, 이거는 FOIP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보 전략입니다. 둘은 같이 가기 힘든 거예요. 우리 K-팝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수출하자는 게, 경제 수출하자는 게 신남방 정책인데 이거는 외교안보 정책이거든요. 연계한다는 게 웃기죠. 연계가 안 되는 걸 한다 그랬으니까 FOIP를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제안했다.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걸 주어를 한국과 미국인데 미국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또는 대한민국은 쿼드의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쿼드를 인정한 겁니다. 참여를 안 밝혔을 뿐이죠. 네. 그 양국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하게 하고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 유지를 약속한다. FOIP가 쿼드의 핵심 이론인데 Free and Open Indo-Pacific 그 유지를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 그리고 남중국해 및 기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했다. 결국은 뭐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이렇게 모래톱을 갖고 있어요. 모래톱은 사람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해를 못 갖습니다. 중국이 가입한 유엔 해양법에 따릅니다. 근데 중국은 거기다가 시멘트를 들이부어서 활주로를 만들고 군인들을 배치해서 사람이 산다 라고 해놓고 영해를 갖고 EEZ를 간다 하면서 영해 안으로는 외국배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군함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미국이 그런 거 인정 못하고 배가 지나가는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항해의 자유작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미중 간의 마찰의 핵심입니다.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미국인데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찬성해 줬으니까 반중으로 가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만 해협에서도 역시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항해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국제법들. 이걸 했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도태평양 구상 FOIP를 하기 위한 게 쿼드인데 그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 대통령은 유지를 약속했으니 쿼드에 참여한 것과 진배가 없어집니다. 이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을 남중국해 대만에 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하는 게 오퍼레이션 오브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항해의 자유작전이거든요. 한국은 여기 작전에 참여하지는 못하겠죠. 일본도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걸 지지한다라고 했으니 반중을 선언한 게 됩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한 거는 이제 중국을 상당히 자극하는 게 되는데 왜 그러냐? 1979년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복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전쟁 이후 끊어졌다가 그때 이제 미국이 원 차이나를 인정해 줍니다. 중국은 하나다. 두 개의 중국은 없다. 근데 중국하고 수교를 했으니까 미국이 인정한 나라는 중국만 되는 겁니다. 대만은 인정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미국이 수교한 나라는 중국이니까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다른 나라도 다 미국 따라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자, 대만 너 우리한테 들어와. 세계가 다 너의 아니래잖아. 들어오게 되면 너희 자본주의 체제는 인정해 주면서 일국 양제를 할게. 중국이란 국가 속에 중국과 홍콩이 있듯이 대만도 있는 일국 양제를 할게. 이렇게 계속해서 실질적인 통일을 하자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대만은 한 나라니까 그 사이에 대만 해협 폭이 한 200km 되는 바다가 있는데 그거는 중국의 내해가 됩니다. 중국이 자기 컨트롤할 수 있는데 거기에 국제법대로 중국 네 마음대로 하지 마 하는 게 항해의 자유작전인데 그걸 윤 대통령이 인정했으니까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걸 반쯤 인정해 준 게 되죠. 자, 이런 중국의 원차이나 팔러시를 이해하게 되면요. 저는 문재인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이명박, 뭐라 그럴까, 김영삼, 김대중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좀 엉터리라고 보입니다. 왜? 지금 미국은요, 한반도에 두 개의 코리아가 있는데 누구하고 수교했습니까? 대한민국하고 했죠. 그죠? 중국하고 러시아는 남북한 모두 수교했습니다. 근데 미국과 일본은 우리하고만 수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원 코리아를 내세워서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너희 일국 양제로 중국처럼 한다. 들어오려면 들어와. 들어와 이놈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허가 없이 북한하고 접촉하지 마. 북한 핵무기도 내가 다룰 거야. 내가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나가야죠. 꿈도 못 꾸죠. 김영삼 정권이 핵 문제가 커지니까 미국 보고 하라고 떠넘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자서로 간 게 김대중 정권 아닙니까? 회담을 해갖고 북핵 문제가 풀린 것처럼 전쟁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약화로 가면서 지금 투 코리아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중국의 원 차이나는 인정하는 대한민국 정권이 왜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원 코리아인데 왜 투 코리아를 인정하냐고요. 상당히 비겁한 대처죠. 김영삼 이후에 박근혜, 이명박을 포함한 모든 정권이.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김영삼 이후로 그렇게 왔는데 그들은 민족주의 세력이에요. 운동권 세력들이. 근데 왜 미국한테 북한 문제를 넘겨요? 그건 아주 민족주의 내세우면서 굉장히 비겁한 대처였죠. 그럼 그 자들 586은 뭐가 쓰냐? 북한이 내세운 외세를 배격하자는 민족주의를 수용한 거예요. 외세가 즉 민족주의의 핵심입니까? 외세가 들어오는 걸 막는 게 핵심입니다. 어느 게 옳은지 선택이지만 그래도 뭐가 접점이 있어야죠. 하나로만 갔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민족주의입니다. 문재인은 한쪽으로 갔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정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기후, 글로벌 보건, 5G,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 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 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조업에서 세계 최강, 고급 기술이요. 뭐 저급한 기술은 중국에서 다 만들지만 고급 기술은 한국, 일본, 독일이 갖고 있습니다. 영국은 뭐 금융이고 프랑스는 농업이나 뭐 이쪽도 세고 미국도 아주 고고도의 기술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산업 기술은 한국, 일본, 러시아가 독일이 갖고 있는데 그걸 미국하고 이제 그걸 토대로 점점 앞으로 새로운 기술 5G라든지 뭐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공동으로 같이 하자 이런 겁니다. 세계 최강의 고급 제조력까지는 한국과 유대를 강화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한국이 가장 중요한 제조업 기술을 가졌다. 이건 누구 덕이냐? 박정희와 전두환 덕입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승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오지를 할 수 있을 만큼 디지털 강국이 된 거는 정보화 혁명을 수용했던 김대중의 승리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한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게 없어요. 그 대가를 누릴 뿐이지.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의 업적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공동성명에서는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증받은 백신 생산 확대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 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양국은 새로운 보건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을 창달하기 위해 같은 입장을 가진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미는 백신을 같이 생산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 개발한 생산을 한국이 위탁 생산한다. SK하고 삼성에서 하게 되겠죠. 네, 그건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나왔다는 게 정설이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사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 역시 반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일어날 전염병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력한다 그랬으니 이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기술을 배울 거예요. 이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보건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지금까지는 정치 군사 중심의 안보 체제가 있다가 여기에 무역이 들어오면서 정치 군사, 경제 군사 동맹으로 가다가 이제는 안보가 보건이 들어오는 전염병 퍼지면 경제고 외교 안보고 다 무너지니까 이러한 새로운 이제 체제를 만들어 가기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양국은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 강화한다.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 기술 수출 통제에 관련 협력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양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 포집 저장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AI, 5G, 차세대 이동통신, 6G, 오픈 랜 기술,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의 혁신을 주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첨단 기술이 갖고 있겠죠. 근데 그거를 실현시킬 공장, 기술은 또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계속 협력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되면 수출하겠죠. 제3국에. 그때 미국은 야, 그 기술은 우리가 원천 기술이야. 우리 허가받고 해. 그걸 엑스포트 라이센스, 수출 허가제라 그럽니다. EL을 가지고, 줄이면 EL이죠. 가지고 미국은 한국을 통제합니다. 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풀어갖고 우리가 이제 ICBM도 개발할 수 있죠. 핵탄두 만들면. 그걸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할 때 미국은 거기에 들어간 뭐뭐 기술은 원래 소유권은 우리 거야. 엑스포트 라이센스 받고 해. 수출 못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5G, 6G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을 이용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또 그게 꼭 죽는 수만은 아닙니다. 또 새로운 기술을 발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 강화한다.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킨다. 네. 역시 같은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하자는 건데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새로운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 약정을 맺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우주 개발에 참여합니다. 근데 미국이 워낙 압도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과 같이 해봐야 배우거든요. 우리가 지금 미사일 기술도 미국의 나이키 허클리스를 갖고 처음 배우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 기술을 갖고 이제 독자적인 현무를 갖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누리호 하고 있지만은 러시아 기술 갖고 이제 나로 해보고 이제 누리호까지 왔지만 또 미국의 스페이스 X나 뭐 럭키드 마틴 등등이 하는 걸 더 해봐야 확 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우주 개발이 굉장히 더디고 못하고 있어요. 원자력은 세계적인데. 한번 참여해야죠. 그리고 한국 원전 제조력을 이용해서 미국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에 EL 받아 수출하는 거는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문정권은 탈핵정책 간판을 내려야죠. 아니 새로운 원전을 만들어 국내에 써본 다음에 수출해야 그 나라도 사주죠.
근데 이걸 못 찍게 하고 지금 울진인가 뭐 신한울인가 또 100며칠째 허가난 것도 못 돌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 끝내셔야죠. 이렇게 솔직하게.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왼쪽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자꾸 좌회전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팀인가 우회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미 공동선언을 보게 되면 왼쪽으로 간다고 해놓고 오른쪽으로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질주하니까 뭐가 바뀌느냐. 옛날엔 왼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셨어요. 그때는 미국 눈치 보면서 한 번에 가지도 못하고 찌끌찌끌 갔죠. 그때 중국에 접근합니다. 좌측으로 가니까. 그때 중국은 문 대통령 박대합니다. 혼밥 드시게 하고 국빈 방문했는데도 우리 한국 수행했던 사진 부장은 얻어 터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미국 쪽으로 기울면요, 우리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눈치 보고 우리한테 수그립니다. 중국 언론 보도를 볼게요.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주시한다라고 해놓고 나서는 지금 굉장히 친미적인 방향으로 갔는데 안도한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중국 언론들은 저처럼 자유롭게 떠드는 게 아니라, 저는 뭐 동아리원 논설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제 판단을 중시하고, 저도 물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얘기를 듣고 합니다. 근데 전 제 판단이 중요하고 하지 뭐 위에서 이렇게 시킨다고 잘 따라가는 기자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 언론은 시킨 대로 잘합니다. 중국 언론들은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돼 있어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은 했지만 미일 정상회담에 비해서는 대중 압박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면서 안도하는 모양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밀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 공동성명이 마음에 안 들지만 비난을 자제하는 그런 중입니다. 중국의 인민방, 인터넷망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흔들어야 된 결과다. 그래서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 한국 처지에서는 백신 도입과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그렇게 양보해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4월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이라는 표현이 그 성명에 4차례나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중국이란 단어가 안 나온다. 문 대통령은 최대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중국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 이건 지들의 아전인수 해석이죠. 최대 전략적 협력 동반자? 이게 전략적 협력 동반자보다 더 큰 게, 이렇게 중요하면 북한하고 관계 끊어야지. 응? 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대단한 게 동맹만 못한 겁니다. 응? 그렇게 이게 중국이 보기에도 최대 전략적 동반자다, 한국이. 그럼 북한하고 관계 끊어야죠. 유지하잖아요. 그럼 중국도 장난치고 있는 거죠. 전날 중국 환구시보는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건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이다 고 경고도 했고, 미국이 한국을 감정에 빠뜨리려 한다라고 경고도 했지만 막상 이렇게 반중적인 공동성명이 나오자 반응을 자제하고 내정 간섭을 했다라고 불만하는 것 정도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를 이용해서 미국은 강경한 대중 조치를 요구한 반면 문 대통령은 베이징이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자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 언론을 인용해서 이렇게 번영하는 약한 모습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문제 등의 한국의 강경한 행동을 구했느냐는 질문을 하자 우리 문 대통령이 다행히 그런 나쁜 어섭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오히려 평가를 했습니다. 아전인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 한국을 때렸다가 지금 한국을 때릴수록 저를 포함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국제정치학 공부하신 분들 또 제대로 언론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중으로 가니까 점점 멀어집니다. 그걸 중국은 두려워하는 거죠. 친구 떨어지면 중국도 어떻게 견뎌요. 한국이 친미로 갈수록 중국은 한국을 미국에서 떼어나기 위해서 한국의 저제사로 갑니다. 근데 한국이 미국을 무서워해서 친중으로 가면 중국은 한국이 친미로 있었던 게 얄밉고 또 그동안 쌓인 감정 때문에 굉장히 박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다시 친미로 가면은 더 당황해서 한국 눈치를 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노선을 택해서 중국을 다뤄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이게 이미 교과서적인 건데 문정권 사람들은 자꾸 무시를 해요. 중국을 다루려면 한미일 공조가 핵심입니다. 그 북한을 다루는데도 반북을 근거로 반북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야 임마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따지면서 대화하면요 북한도 긴장해서 우리 눈치 봅니다. 근데 일방적인 햇볕을 주면은요 얕보고 감정 드러나고 우리를 박대합니다. 아주 기를 죽이려고 덤벼요.
김대중 이후 지금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북한은 우리가 거치게 다룰수록 약하게 나옵니다. 두려워합니다. 자기들 또 어디 허점 없는지 살펴보고요. 겁냅니다. 한판 붙자. 전쟁 불사다. 어? 니네 핵 가졌어? 핵 포기 못하면 우리 싸울 거야. 이스라엘처럼 그러면 못 되들어요. 핵무기 쏘라고 나가면요. 북한이 우리한테 위협은 가하지만 못 쏩니다. 쐈다가 그 다음에 미국이 때리고 다 죽으니까. 그건 뭐냐.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힘 약한 놈이 무너져서 동유럽과 소련이 무너져서 냉전이 끝났듯이 중국과 북한도 와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못하는 게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정권이죠. 중국 언론들은 지난달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대만, 남중국해, 홍콩, 신장, 위구르 건들면서 중국을 되게 자극해서 중국은 난폭한 내정 간섭, 패거리 선동 뭐 이렇게 비난했는데 이번엔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번도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한 방 세게 때려놓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약하게 때리면 중국이 뭐 그 정도 받아들여 하면서 쭉쭉쭉쭉 후퇴하는 거죠. 이게 드러나 보이고요. 중국 청년망은 뭐 같은 얘기입니다. 아시아 중시 정책을 보여준 거다. 바이든이 일본 정상 만나고 한국 정상, 지금 두 번째 정상에서 하는 게 다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중시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한미 양국이 협력한다. 이렇게 뭐 드라이하게 보도하고 말아요. 관찰자망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4대 그룹인 삼성, 현대, SK, LG 등이 44조 원, 40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미국에 투자한다. 그런 거나 보도해요. 그러면 이 그룹들이 다 중국에 지금까지 투자했는데 빼낸다는 얘기죠. 봉황망,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42년 만에 종료됐다. 미사일 지침이. 이게 이제 앞으로 중국을 겨냥한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드라이하게 보도합니다. 이러니까 대만의 관영중앙통신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옹호하는 구절이 포함된 것이 반갑다. 대만은 좋아하고 중국은 찔끔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면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회담하고 한국과 회담하면서 동맹 파트너십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중국은 고립되는 거고, 지금 중국은 아무리 일본을 때려봐도 효과는 없는데 때려봐야 안 되니까 못 때리는 거죠. 때리면 수고라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서의 국민 정서는 오히려 반중으로 가니까요. 그리고 문정권도 중국을 상대하면 할수록 지금 좀 학을 떼고 있잖아요. 너무 오만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지난번 우리 정의용 장관이 왕이 만나가지고 2+2 회담 하기로 했잖아요. 중국하고 한다고 약속했는데 거기 가게 되면 중국한테 몸꼴을 당할까? 저는 중국이 약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중국 그렇게 센 나라 아닙니다. 중국 제품은 왜 그렇게 우습게 보고 하면서 중국 무기는 그렇게 두려워하시는지. 무기도 중국제입니다. 저는 그걸 한번 중국 군함도 타봤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군함 타서 탕 치면 쇳소리가 둔중합니다. 두껍다는 얘기죠. 중국 편은 탕 치니까 양철 같던데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 쪽 따라가니까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 논평이 지지한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백신 경제, 북핵 현안에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지원 합의를 끌어낸 거는 후한 점수를 주겠다. 환영한다 그랬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도 유의미하다 그랬고, 뭐 다 칭찬 일색입니다. 정지석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은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베팅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네. 문 대통령 입장을 세워주면서 딱 껴안으면서 너 반대로 가지 마. 그렇게 딱 정확하게 해석을 했죠. 야당이 하지 못한 일을 저 같은 보수적인 언론이 하지 못한 것을 바이든이 한 건에 해결해 버렸어요. 근데 문 대통령 처지에서는 가지 말아야 할 길 넘어갔기 때문에 북한이 문 대통령을 기합 주지 않을까, 시진핑이 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별로 화를 내지 못할 걸로 봅니다. 벌써 중국 언론들은 세게 못 가잖아요. 김여정이 못 나올 겁니다. 나와도 뭐 그 정도 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민주당 내에서 586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 이들과 친문 세력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586하고 친문이 꼭 같은 세력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레임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작용을 누가 누리느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씨가 누리겠죠.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씨도 특별히 보여주는 게 없어요. 정치는 생물입니다. 정치에서 이기려면 가장 현명한 대안을 내놓고
치열하게 싸워야 이깁니다.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는 어쩌다는 데도 늘 안 됩니다. 자, 지금 저는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군 55만 명한테 백신 제공하겠다고 한 건 신의 한 수로 보이거든요. 이제 좀 지나면 운동권 세력들이 그 안 맞겠다 이런 주장할 겁니다. 제가 이런 해석을 해주니까. 뭐 우리가 식민지냐, 뭐 돈 주고 사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수록 그들은 고립될 겁니다. 그리고 한미 공조를 강조하는 쪽으로 갈 거고. 또 이렇게 해야만 우리도 바로 미국처럼 타국 군대한테 백신을 주면서 그 나라를 포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런 능력을 가져야 중국도 컨트롤하고 미국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 바로 저러한 발상. 타국군한테도 백신을 줘서 그 나라 군대와 같이 싸우자 이렇게 딱 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신의 한 수를 던지는 능력이 문재인 정권, 민주당, 국민의힘, 윤석열에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고민할 문제는 이 제갈공명 같은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바둑판, 장기판, 체스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분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